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뭐 저는 특히 이제 저희 YMC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2월이면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네. 12월 31일 날 회계가 닫히면 1월 달에 대체적으로 결산 다 하면서 감사도 받고 또 내부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결산과 또 사업 결과 보고 사업 계획들을 입안해서 2월 달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필 또 중하순에 설이 끼어서 예. 대부분 중순경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기업으로 치면 주주총회죠. 새로운 임원이사나 뭐 회장, 이사장들을 배출하게 되고 또 지난해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잘했냐 못했냐 또 올해는 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기총회 때 논의되는데 예. 정기총회가 끝나야지 움직이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단체들은 정기총회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쵸. 하는 분위기라서 굉장히 1, 2월 달에는 단체별로 바쁩니다. 바쁜데 저희 YMCA도 다음 주 화요일 2월 10일 날 저녁 7시에 강무동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예. 올해 1년이 YMCA는 굉장히 바빠요. 올해 여수 YMCA 창립 80주년이라서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운동들 이번에 또 전남 강주가 통합이 되면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공동 대응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4년 동안 재편할지 이것들도 시민들이나 회원들하고 같이 지방선거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은 여수 쪽에 있는 또 순천이나 뭐 우리 인근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굉장히 바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지난 한 해 뭐 평가 같은 걸 받으면은 사실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막 그러죠. 늘 다 잘한 것은 또 아닐 우리 수 김대희 있으니까. 사무총장님은 예. 몸이 하나 갖고도 안 됩니다. 몸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하도 통합인데 여수 순천 YMC 통합 어떻습니까? 해야죠. 제 사무총장 밑으로 들어가게요. 통합이 대세라서 지금 이게 강주하고도 통합해야 돼요. 강주 전남 YMCA가. 하나의 신데요 이제 여수. 네, 그러죠. 제 김대희 총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석 총장님 어떻게 그게 계획이십니까 지금 네네, 큰 그림? 예. 저의 큰 그림입니다. 너무 책임지는 자리가 너무. 순천 YMC도 지금 2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이죠. 저녁 30분에 정기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 YMCA 정기총회 회원님 여러분들 6시 30분에 순천 YMCA 꼭 오셔가지고 YMCA 한 해 살림은 어땠고 앞으로 26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함께 상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제 순천 YMCA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지금 2월 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광 총무님인데 이렇게 실명까지. 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요즘 시민단체가 새로운 사람을 같이 채용해서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순천 YMC가 올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여수 YMCA 김대희 총장님을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주 좀 광주 전남에 대한 통합 관련된 일들이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전라남 도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결국은 이제 통과를 시켰죠. 의회가 통과는 시켰는데 저는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광주 전남 통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자치분권 특별법도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절차상 주민투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전남 도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촉구했던 광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촛불 들었던 동지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를 하고 주민투표에 걸맞는 내용 중심으로 걸맞게끔이라도 어쨌든 주민사를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광역통합은 주민투표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서 지금 광주남 통합 공청회 관련된 자리마다 지금 다 쫓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토하고 있고 그러느라고 지금 YMC 총회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고 또 2월 4일 날은 또 저의 여순 사건 관련된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야기는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여순 사건 정신 계승과 지원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특별법에는 법이 존재하지만 신설되는 특별법이 우선되는 만큼 관련 조항을 최종적으로 담아내는 게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지난해 말에 출범을 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여러 논란들을 잠재우고 또 보고서를 어떻게 얼마나 잘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2026년 지금 여순 사건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순 사건 이야기인데요. 김석 총장님의 그 재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이때가 재판 기일이었습니까, 총장님? 그 항소심 재판을 이제 원래 예상키로는 검사의 구형까지 치는 결심 재판으로 예상하고 갔는데 지금 법원 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게 되면 또 한 차례 더 경청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한 차례 더 결심이 하루 연기가 됐고 그럼 2월 25일 날 결심이고 선고는 3월 정도의 그렇죠. 예상을 3월 한 중순 정도? 3월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좀 김석 총장님의 무죄를 촉구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그 현장에 또 김대희 총장님도 함께 계셨죠. 네네네. 지난 그저께였죠. 2월 4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주 지방법원에서 이제 2심이 열리게 되는데 1시간 전에요. 강주 시민단체 협의회 그리고 순천, 목포, 여수, 강양에서 참여한 전남 연대회의, 그 NGO 단체들 활동가들, 그리고 여순 사건 유족회 회원님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주 지부 그 변호사님들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참 1시간 정도 그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임명을 한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여순 사건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작년 5월 28일 순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순천 방문에 따라서 항의 기자회견을 순천역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여순 사건 유족들과 또 여순 사건 범대위 또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자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러한 참여한 유족들을 무시한 채 이동하려고 하는 일명 시민들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이 기획단에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시법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제목을 씌워서 김석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기는 이 과정들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국회의원 6명하고 한 2,400명 정도 일반 국민들이 김석 총장은 무죄다. 이건 정상적인 기자회견이고 평화롭게 하는 내용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지시법 위반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냐. 1심에서 유죄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유죄로 시켰거든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2심으로 걸었고 2심을 앞두고 이제 지역에 50여 명의 뜻 있는 분들이 2월 4일 날 강주 지방법원 앞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여순 사건을 반란 사건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지역민의 입장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2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이 50여 명의 높은 목소리들 또 기자회견 장면에 많은 언론들도 호응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이게 늘 말씀해 오시기를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일단 제가 기소된 거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밝히려고 했던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정말 특별법에서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여순 사건을 왜곡하려고 했으니 당시로 놓고 보면 76주년, 지금으로 놓고 보면 78주년 한 맺힌 유족들에게 그야말로 생채기에다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고령의 유족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닙니다. 특별법에도 여순 사건은 반란이라고 단 하나의 표현도 없는 것이죠. 그거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유족들을 만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정당한 시민 행동이었습니다. 정당한 기자회견이었고 기자회견입니다. 집회가 아니고 만약에 현장에 집회 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저에게 집회는 신고가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기자회견 자체를 불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정당한 공무집회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입니다. 그래놓고 공무집행 방해로 그 기소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경찰과의 우발적 부딪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죠.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시민 행동도 누군가의 권익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게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드리고 있고 또 1심에서도 관련 경찰도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반드시 저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유죄를 받게 해서 다시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이런 운동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공교롭고 화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김석 총장님의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작업이 상당히 후퇴를 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거 어떻게 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확실히 이재명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이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은 역사나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실하게 다른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여순 사건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 또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이 국정 과제로도 또 새로운 정부의 국민의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을 했고, 예.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작년 10.19 여순 사건 그 77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뭐 여러 가지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그리고 여순 사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본인 예. 스스로도 약속을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2번, 3번씩 확인하고 있어서 예. 확실히 좀 다행이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맹탕으로 놀아버렸거든요. 전혀 그냥 오히려 역방향으로 간 바람에 예.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시기가 별로 촉박해요. 이제 법적으로도 2년 정도 기한을 뒀지만 연장하면 되지만 그 시행 기간이 너무 시간이 예. 1년, 2년이 너무 이거 허비된 바람에 이걸 정상화해주고 또 이재명 정부가 이걸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내고 또 법이 기준한 기간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단 영역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희생자들 유족들이 예. 쌓여놓은 신고서도 재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유족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일어나면 불안하고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지만 예. 그에 따른 좀 예산이나 조직들을 하루속히 복원해서 빨리 갈 필요는 있겠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족들이나 지역사회 입장입니다. 예, 김석 총장님 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예. 반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른 게 일단 여순 사건 관련된 윤석열 정부에서 보냈던 허비한 시간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 바뀌고 나면 일을 하는 곳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여순 예. 사건 위원회인데 이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죠. 예. 이 위원 구성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위원들이 여전히 위원회에 알박기로 박혀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만 정상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근데 곳곳에 윤석열 정부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조사관으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조사 전문 인력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당시 1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뭐냐면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진상조사부 작성 기획단이나 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이 지원단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 알박기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는 정상화되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순 사건 희생자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이 전남 실무위원회에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조금
계속 거들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도 또 알박기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를 결정하는 위원도 아닌 그야말로 그 계약직 직원인 조사관들 몇몇 때문에 이 희생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전남도실무위원회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위원회 내에 저 이여순 사건 위원회 내에 예. 이 희생자 결정을 하는 조사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는 유족이 원하는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상임 제도를 두고 적어도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기획단장 정도는 상임이 돼서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전문위원회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서 위원회의 정상화, 그다음에 기획단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뭐 밑에 공무원들을 이제 뭐 지휘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휘할 수는 없죠. 진상조사 보고를 작성을 쓰는 데 있어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 실무적인 일까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여순 사건을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 연구해 주신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학자분들이 여순 위원회나 이런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 어려운 것이 진상조사보고 작성이 1차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힘을 합쳐서 윤석열의 때가 묻어있는 조사관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얼마 전 진상조사보고 작성 기획단 1기가 순천의 그 전남 동부청사에 와서 제가 그 1기가요? 예, 1기가 아니 2기 기획단이 순천에 왔는데 네. 1기를 지원했던 그 전문 인력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저하고 마주보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상황을 목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진상조사 보고서 쓸 수 있겠냐. 1기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1기는 일단 역사 왜곡 한 곳에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유모 씨가 이 회의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뭔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그 회의장을 퇴장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정상을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문위원직이나 조사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2기 기획단 자체는 바뀌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2기 기획단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희망을 걸기 위해서 그런 뭔가 잘못된 행위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할 일을 해서 반드시 진상조사 보고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 예,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지 간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꾸려졌는데 여전히 뭐 행정적인 지연 문제 또 인력적인 문제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희 총장님은 지금 2기 기획단 구성과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진상조사와 또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아까 인력과 예산, 조직의 구조 변화는 필요하다. 예. 이거는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행정은 약간 느리거든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은 결정하면 추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행정은 절차가 바뀌고 뭐 그 정원을 또 조정하는 너무 복잡한 나머지 하지만 이건 특단의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 아까 뭐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를 김석 총장님이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 실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직원도 너무 적어요. 우리가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자체 상근 인력만도 15명 정도 두고 있었거든요. 20명 정도. 근데 여순 사건은 서너 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지난 정부에 임명됐던 사람들 중심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임위원이 상근 구조가 아니거든요. 비상근 구조예요. 상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서너 명으로 적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했던 교수라든가 또 여순 사건을 공부했던 열심히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상임위원이 있어서 이 상근자들을 직접 하루에 8시간씩 체크해 나가고 맞습니다. 과정들을 점검하는 이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몇 사람의 전문 인력, 상근하는 공무원 인력들이 국가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버리는 현상이 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 증언을 위한 조직 개편, 이 예산 증액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기획단이 제대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아직도 이 결정들을 자꾸 지연시키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실무위나 지원단 또 기획단 조사 인력들을 80명, 90명 단위로 늘려달라 그랬거든요. 예. 2년 안에 제대로 하려면 예. 지금보다 3배, 4배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주 4.3과 비교를 했었을 네,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죠. 적은 맞습니다. 거고요. 제주 4.3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김대중님 제가 이야기를 네네네. 해드렸습니까? 인력도 완전히 현저하게 부족하고 김대중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 지원도 지금 되고 있는 이유가 예. 바로 이런 인력들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또는 뭐 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든 아니면 기획단의 상임 단장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 업무를 지시해내고 이거를 체크를 해내고 과업에 맞게끔 보고서를 어디까지 써야 될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저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작년에 김재현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여순 사건 관련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로 국회로 안 뛰어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될 위원회나 예. 전남 뭐 지원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죠. 뭐냐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모르는 것이고 일종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되는 일 중심으로 합니다.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위령 사업이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계약을 보여줄 수 있는 발주한다거나 것. 뭐 이런 것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일이 중요하지 않냐? 그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여순 사건을 정의를 내리고 국가가 그 문서를 바탕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을 적어도 2년, 3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조사관이나 전문 인력을 적어도 15명 정도는 확보해달라고 하는 작년에 김대중 총장과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여순 유족들, 박소정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호소를 했는데 예. 결국 그 예산 증액도 절반으로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 파악이 좀 제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실무적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통은 한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이 인력 문제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통 크게 예. 조금 역사 왜곡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필요한 예산과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관련된 것, 이 특별 법안에도 여순 사건 관련 특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또 이런 이슈들을 함께 안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봤어요. 이번에 그 특별법 초안을 보니까 제 5장 그 문화관광 문화사업 영역에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예. 제 183조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개성 지원 특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184조가 여수 순천 10.19 사건 정신 개성 및 지원 특례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법 조항을 두 개를 봤잖아요. 예. 아, 소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요? 183조 5.18 강주 민주화 운동 개성 지원 그 특례에는 예.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 개성 및 그리고 사적지 보존 보호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하여야 예. 한다. 이거 꼭 강행 규정이거든요. 예. 근데요. 그런데 바로 뒷장 넘어가 보니까 여수 사건 영역 184조를 보니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또 인권적 의미를 개성 환산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국가 기념일 지정, 피해 보상, 재단 설립, 피해자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 및
기록물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이까지는 맞아요. 그다음에 재정 중요하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하여야 한다고 한자인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 우리가 검찰 개혁에서 등 때문에 그놈의 등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그 진상보고 기획 작성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사적 정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역사적 정의가 끝나야지만이 되는데 어떻든 진짜 하여야 한다로 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뭐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제 보니까 여순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쪽은 바로 앞에 있는 조항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고 예. 여기는 그 정부가 아니면 특별시가 혹은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여순 사건 특별법과 관련된 진상 조사에 더욱 더 주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예.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이 법조항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정시켜야죠. 하여야 한다로. 뭐 다른 이 여순 사건 관련돼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이 신정훈 위원장이기도 하고 예. 행정자치위원회가 여순 사건 관련돼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조일 총장의 말씀이 지적이 너무 옳은 지적이잖아요. 광주시장의 또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 특별법은. 그리고 이 전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여순 사건을 전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광주 5.18처럼 예. 뭐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나름대로 이 여순 사건이 국가폭력이다라고 하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해한다로 바꿔야 되고 또 하나 고마움도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례법에 들어가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순 특별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전남 통합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진화입법에도 언급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언급이 됨으로 해서 여순 사건에 대한 대중화, 그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대중적 또는 정치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5.18 관련된 그 위령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예. 여순 사건 관련된 문제들도 어차피 그 진상규명을 지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강행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전남도 의회 오미화 의원도 여순 사건 역사 왜곡과 또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구체성 실행력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위원회 정상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행정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오미야 의원이 진보당 의원이에요. 그 영광군 출신이죠. 영광군 출신 진보당 도의원인데 동부 쪽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뭐 하고 계셨나? 김용록 현 전라남도 도지사가 여순 사건 문제는 말로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미야 의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전남 쪽에 있는 동부 지역 도의원님들 신경 쓰셔야만 한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저는 5.18 왜곡에 대한 뭐 처벌 또는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이요? 아니 5.18을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아 예. 그다음에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에 관한 그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최근에 위안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퍼뜨리면서 청와대 어디 곳곳에 기자회견도 하고 학교 옆을 찾아가면서 정말로 극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왜 저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시법으로 그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를 처벌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것보다 실제 역사 왜곡에 관한 이미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조치들을 반드시 행정이나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이고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활동들을 정말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순 사건 진상규명 추진 과정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